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방송할 때 미국 선물 지수가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그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그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었는데요. 강하게 상승하지를 못했습니다.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전고점을 못 뚫고 지금 멈춘 상태고요. 이 부분이 그 금리 인하 기대감하고 그 다음에 그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하기 전에 어, 양측에서 대표단이 이제 사전 조율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 풀리지 않았던 무역 갈등 부분을 조율을 한 다음에 협상이 잘 된다면 정상회담 할 때 그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이제 사인만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그 무역 전쟁으로까지 확산돼서 심각한 상황까지 왔는데 이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쪽이 양보해서 그 그냥 무역 협상 타결 이렇게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짜도 지금 많이 안 남았죠. 6월 27, 28일인가 그런데요. 그게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양측 그 협상단이 만나가지고 조율한다고 해서 이제까지 풀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푼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 그 화웨이 관련한 부분도 지금 풀어야 될 문제이고, 그다음 이제 북한까지 또 끼어들어가지고 쉽게 어떤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단지 이제 그 양측 그 미중 정상이 만나가지고 앞으로 계속 협상을 하자 이 정도까지만 가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미중 이제 무역 전쟁에서 협상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난 밤에 그 미국 무인기가 격추돼 버렸죠. 호르무즈 해협인가요? 이란에서 미국 무인기를 격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격추시키면서 이제 이란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 영역으로 넘어 들어왔기 때문에 격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은 공해상에서 정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격추를 시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문제는 이 부분이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부분이 좀 심각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짧게 표현하고 아직 그 후속적인 어떤 표현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요. 그 미국은 세계 최강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국의, 물론 이제 사람이 죽었으면 뭐 조종사가 있었다면 더 심각했겠지만 일단 무인기라 하더라도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쏴갖고 격추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기에는 그 세계 최강 국가의 어떤 자존심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넘어가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군의 어떤 그런 자산들이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보복 같은 것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이제 유가가 급등하고 새로운 이제 악재가, 지정학적인 어떤 악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이제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으로 빠져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북한과의 문제에서 시진핑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그 회담하고 나서 그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이 직접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반도에서도 지금 좀 복잡한 상황이 발생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의 협상과
이제 한국이 그 조정자 역할을 해서 중개를 해서 이제 북미 간 협상을 이끌어서 비핵화로 가겠다는 게 현재 시나리오였는데 여기에 중국이라는 또 거대 세력이 북한 쪽으로 붙어버렸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북한의 그 안전을 지켜주겠다는 식으로 나와버렸죠. 그래서 그 여차하면 미국과의 협상이 잘 되지 않는다면 북한을 중국의 보호 아래에 지켜주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남북 경협주 쪽으로 저는 이제 생각했던 게 미중 무역 협상 쪽으로 잘 된다는 전제 하에서 시진핑이 북한을 이제 설득을 해서 대화의 중재자 역할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대화의 중재자보다는 중국이 또 다른 한 축으로 등장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갈등이 유발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서의 어떤 이 관계가 오히려 더 조금 모호해졌다는 그런 쪽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뭐 이런 쪽으로 가줘야 개성공단이나 뭐 이런 쪽으로 될 건데 지금 만약 중국에서 그 북한을 뭐 쌀 지원이라든가 경제적 지원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더 줄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은 아마 그런 쪽으로 조금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 쪽으로 좀 오늘 전체적인 하락이 나왔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 국내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지금 밀렸는데요. 외국인이 오늘 한 코스닥에서 673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분위기에서 눌려버렸는데요. 이 모양이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올라가기보다는 아래쪽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큰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도 마찬가지 위쪽보다는 아래로 내려올 갭을 메우러 내려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미 이제 거의 다 반영이 됐죠. 반영이 돼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충돌 우려 지정학적 위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하락 쪽에 부담을 느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장이 급변해 버린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매매한 부분인데요. 원래 저 보유 종목, 관심 종목 이렇게 했었는데요. 오늘 그 포지션을 전부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 손절을 해버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장 흐름도 상당히 불확실하게 흘러가 버려 가지고 어떤 예측을 하고 수익 매매로 뭐 2, 3일 동안 보유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다 정리를 해 버렸습니다. 일단 제 매매 있는 거 손실 볼 때 이런 거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계속 손실만 보는 것 같아서 특히나 유튜브 영상 만들면서 손실 볼 때가 제가 가슴 아프죠. 일단은 그 뭐 세세하게 설명이 좀 그렇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그 엘컴텍을 한번 들어갔었어요. 아침에 1825원에 들어갔는데요. 1825원이니까 요때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차 상승하고 눌렸다가 재차 상승할 것 같아서 매수를 들어갔는데 급등해서 쫙 올라가다가 확 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유를 보면은 금 가격 상승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금 가격은 지금 달러 가치 하락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리고 금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엘컴텍의 움직임은 직접적인 또 연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했던 게 아니고 세력이 금 가격 상승을 이용해 갖고 강하게 쫙 끌어올렸는데 메릴 린치가 한 20만 주 정도로 매도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매도를 쳐버리니까 끌어올리고 있던 세력이 물량에서 밀려가지고 손절하면서 도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엘컴텍이 올라가 줘야 하는데 오늘 그 어디 갔죠? 이제트 현재가 그 외국인이 매도를 침으로 해서 시장에서 오히려 더 제가 보고 있던 게 지금 하나가 사라져 버렸는데요. 잠깐만요. 주식 있군요. 이게 화면이 왜 내려가 버렸지?
엘컴텍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53만 주를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력이 확 끌어올리고 있다가 외국인이 53만 주면 엘컴텍 거래량으로 비례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양을 던진 겁니다. 이제까지 여기서부터 쭉 매수해 갖고 가지고 있던 거를 한 방에 또 쫙 뿌리면서 쫙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눌리니까 끌어올리던 세력이 손절하면서 지금 내려왔는데 아직 손절 다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끌어올릴 때 보통 보면 확 끌어올리면서 매수를 강하게 매수하면서 쫙 올라가는데 한꺼번에 싹 던져버리면 손절 못하고 지금 그 세력들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려서 지금 밀린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론상으로 보면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서 금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면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외국인이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메릴린치가 확 던지는 이런 현상으로 해서 눌려버렸고요. 더불어서 저도 1,800원에서 다시 손절을 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 우리 기술 투자도 제가 한번 들어갔었는데 이 부분은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1,150만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는데 4,060원 정도 선에서 들어갔는데요. 이것도 끝까지 눌러가지고 밑으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상승하는데 관련주인 대장주인 우리기술 투자가 오히려 밀려버려서 그래서 일단은 그 남북 경협주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전부 하락을 하고 있어서 마감 호가 때 고민하다가 이 상태로 계속 이 방법을 유지해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전체를 다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기술 투자는 샀다가 바로 다시 던져버렸는데요. 싹 다 팔아가지고 모두 정리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경협주하고 손실을 좀 봐가지고 어제 990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오늘 942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이 현재 시장 상황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다는 자체가 종목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고 그리고 예측이 전혀 안 됩니다. 테마주가 너무 빠르게 막 움직이기 때문에 그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을 제가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움직임에 신경을 자꾸 쓰이기 때문에 새로운 테마가 등장을 해도 옮겨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지션을 다 정리하고 그날 아침에 괜찮아 보이는 시세가 나오는 쪽에 거래량이 붙는 시세 나오는 테마 쪽으로 종목을 선별해서 단타 관점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스윙 투자로 생각을 해서 매매하는 쪽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이 방법이 지금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고집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 상황에 맞게 시장이 불확실하니까 다 정리하고 단타 관점으로 조금씩 매매해서 위험 관리를 먼저 해야 될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950이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제가 마지노선으로 보는 게 900만 원입니다. 지난번에 손실 볼 때 900까지 갔다가 다시 1200까지 갔었는데요. 지금 1000만 원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950만 원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넘어가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워서 일단은 현금 100% 보유하고 아침에 시장 상황 봤어. 그러니까 월요일날 아침에 주말 동안에 해외 증시라든가 이 기타 상황 고려해서 아침에 외국인들 매매 참고해서 시장이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종목을 찾아서 올라가는 종목 쪽으로 짧게 매매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매매 전략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 종목에 제가 지금 우선 뽑아놨는데요. 이게 또 맞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뽑아놓은 이유는 현재 오늘까지 종목들 중에 제가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종목을 먼저 뽑은 겁니다. 지금 테마주 쪽에 수도관 관련한 종목들을 지금 올려놨는데요. 뉴스가 추가로 또 더 나왔습니다. 서울에서도 수도물에서 붉은 녹물이 나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후화된 수도관을 교체하겠다는 이런 식의 멘트가 나옴으로 해서 사실은 오늘 조금 한국주철관이 5일선에 다음에는 매수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뉴스가 뜨면서 바로 갭으로 떠가지고 위쪽으로 착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지는 못했는데 이 테마는
아마 아직까지 계속 살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오히려 저 주변 종목 쪽으로 확산되는 느낌입니다. 강관 수도관 생산하는 한국 주철관이 가장 적합해 보이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세아제강이라는 종목도 수도관인데 7만 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거래 주식 수가 상당히 작습니다. 실적도 좋고 100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잠깐만요. 맞죠? 예. 13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유동 주식 수가. 그래서 이건 뭐 맘만 먹으면 확 잡아 당기면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물론 세력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세아제강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휴스틸은 주로 이제 그 송유관 쪽인데요. 그 송유관 쪽인데도 관이라는 그걸로 해서 또 따라오르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개인들이 가장 또 선호하는 거 이 종목도 같이 넣어 놓겠습니다. 뉴보텍. 뉴보텍은 그 수도 강관은 아닌데요. 이게 PVC 파이프 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물이 나오고 있어서 수도 관을 교체를 하는 작업을 하면 한국 주철관이 맞는데, 이 PVC 파이프도 그 수도관에서 아마 일부 사용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가격이 1,800원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너무 마음에 들죠. 개인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얘가 계속 따라 움직이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한국 주철관을 좀 많이 올라갔지만 다시 조금 조정받든지 해서 5일선이나 아니면 5분봉 차트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한번 노려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 오늘 LB세미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거 제가 방탄 관련주 쪽으로 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이건 오늘 올라가는 이유가 그동안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해갖고 이제 그 조정을 하다가 오늘 114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대량으로 그냥 쫙 매수해서 올라가 버렸는데요. 지금 시장 흐름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특정 종목을 집중해서 그냥 확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거는 집중해서 매도를 해가지고 시장을 상당히 좀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114만 주나 매수한다는 게 쉬운 상황이 아닌데 확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거 보고 제가 장중에 이걸 키스트를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LB세미콘이 쫙 올라가니까 키스트가 따라 올라갔었어요. 자, 따라 올라갔는데 밀려버렸죠. 그래서 키스트는 보니까 외국인이 또 48만 주를 매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인 매매를 어느 정도 참고해서 그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하는 종목은 위로 올라가고 외국인이 매도하는 종목은 내려가는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이걸 그 매매를 추적해서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기술 투자는 일단 뭐 외국인 보유량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비트코인하고 관계되니까 이건 우리 기술 투자의 세력이 지금 계속 이걸 가지고 이제 움직임을 조정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도 막 눌러버립니다. 강제로 눌러가지고 확 빼가지고 손절시키고 또 손절 다 되고 나면 다시 또 들어올리고 뭐 이걸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단타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볼 생각이고요. 비트코인이 이제 계속 가격이 좋으니까 오히려 비덴트가 지금 시세는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우리 기술 투자인데 우리 기술 투자의 세력이 지금 너무 그 배팅을 지저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좀 안전한 비덴트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한국카본은 오늘 외국인이 조금 매수 들어오기도 했고, 이게 그 국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LPG 가스 뭐 LNG선 뭐 이런 걸로 해서 조선주 쪽이 조금 이제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뭐라 그러죠? 그 수소 같은 거 이런 거, 그 LNG 같은 걸 담으려면 그런 이제 보냉 같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재료가 이 한국 카본에서만 그 재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 좋아서 이제까지 계속 누르다가 다시 상승 추세로 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단타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단타로 노리였으면 싶은 종목을 대충 뽑아 본 겁니다. 이건 이제 요 정도로 뽑아 놓고 이것 외에 또 다른 테마가 주말 동안에 무슨 뉴스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뭐 그 수소차라든가 뭐 이런 쪽에
어떤 테마들이 수소차도 지금 많이 밀려버렸죠. 이런 식의 어떤 테마가 그 재료가 나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원료로 올라가는 종목을 여기다가 추가로 이제 등록을 시키기 위해서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봤을 때 장 시작할 때 우선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종목을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카본하고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SFA 반도체 이 종목도 지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거의 전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강하게 빼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비메모리 반도체 칩셋 미디어 이 종목도 기관 매수가 들어온다면 기관이 끌어올릴 그런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옵트론텍은 그 휴대폰 카메라 렌즈 쪽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고점을 뚫고 강하게 한번 치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관심 종목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분간은 종목을 보유하지 않고 관심 종목들을 그 뽑아놓고 이 종목 외에 또 추가로 월요일날 오르는 종목이 있다면 추가시켜서 그 중에서 차트를 보고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분봉 차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3분봉, 1분봉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빠르게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 손이 좀 느리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이 어렵죠. 그래서 5분봉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매매할 때 보통 이제 한국카본 같으면 여기서 앞쪽 고점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쫙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앞쪽 매물대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90만 주 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을 넘어서는 정도의, 그러니까 거의 한 90만 원대 이상 되는 거래량이 터질 것 같으면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붙어주면서 분봉상으로 지금 이런 모양 같으면 약간 눌러가지고 상바닥 정도 형성하고 다시 들어올리면 이제 한 번쯤 매수 들어가서 돌파하는 걸 한번 노려보는 거죠. 그 돌파를 못하면 바로 손절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단타 관점으로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 더 이상 손실이 발생되는 건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200만 원씩 뭐 5종목에서 이렇게 갖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손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현금을 다 가지고 있다가 괜찮은 종목, 올라가는 종목이 나오면 100만원 매수, 100만원 매수 아니면 뭐 200만원 매수 해가지고 상황을 봐서 이익 실현 혹은 내려오면 손절 뭐 이런 식의 한 종목을 대응을 하고 정리하고 또 다른 종목하고 이런 식으로 그 보유 종목을 많이 갖지 않는 방식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바로바로 당일 매매 쪽으로 접근하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지금 불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돈 풀린다고 해서 반드시 올라가겠느냐 이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돈을 지키는 쪽이 더 낫겠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보고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스닥 차트가 지금 이 모양이면 잘못해서 내려오게 되면 이게 딱 상봉이 돼서 내려와 버리게 되기 때문에 아래쪽 포지션으로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금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좋은 장점은 지수가 급락해도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제까지 제가 지수가 내려갈 것 같을 때 엘컴텍이라든가 뭐 빅텍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암호화폐 관련주에서 그 인버스 종목 쪽으로 노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하기에는 자금적으로도 손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으니까 내려가면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다 내려가고 나서 반등 줄 때 그때 매수 들어가는 식으로, 그래서 위쪽만 바라보고 빠질 때는 지켜보고 그냥 그 시장을 관망하고 빠진다면 관망하고 조정을 다 받고 다시 반등할 때 그때 매수 들어가는 식으로. 코스닥 차트 보면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월요일 상황이 돼서 그 해외 증시 상황이 안 좋다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내려가면 쭉 어느 정도 내려가고 나서 바닥 다지고 나면 다시 또 이제 위로 올라갈 타임이 생기겠죠. 그럴 때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 시점에 제가 봐놨던 종목 중에 괜찮은 거를 매수 들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짧은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일단은 안 되는 걸 고집해서 계속 수익 매매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우리 기술 투자하면서 느낀 건데요. 그 매매 타이밍 잡는데 아직까지 경험이 더 필요하겠다. 그동안 제가 그 단타 매매도 많이 해봤었거든요. 5분봉을 보면서 많이 해봤는데 충분히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종목을 막 그 바라보면서 하니까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매도 타이밍 놓치고 매수 타이밍 놓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종목에 딱 집중해서 올라가는 때 그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서 들어갔다가 손절과 이익 실현을 빠르게 하는 연습을 좀 더 해서 이 부분을 먼저 매매 방법을 좀그 기술적인 부분은 먼저 터득하고 그 다음에 그 추세를 보고 스윙 매매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수익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뽑아놓은 관심 종목은 반드시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단타 매매로 짧게 매매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이 부분은 보시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셔야 됩니다. 올라간다고 제가 추천하는 그런 종목의 개념이 아니라는 점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